요 며칠 기사 봤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 또 릴레이 파업 들어갔다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방학무임금 문제랑 급식실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던데 난 솔직히 이해돼. 10년 넘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구조를 안 바꾸니까 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해. 근데 지금 방식이 너무 반복적이야. 매년 수천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게 문제라고 봐. 공공서비스라면 파업 방식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물론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는 건 아프지. 하지만 그걸 노동자 책임으로 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도 결국 노동자이고 협상력이 없으면 구조가 바뀌질 않아. 게다가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가 인정된 사례만 100건 넘는다는 거 알고 있어? 장시간 고온 환경, 기름휴, 미세입자 실제로 위험한 노동이고 그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안전 문제는 진짜 심각하지. 하지만 그거랑 파업 방식은 별개 문제야.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를 하잖아. 교육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서 최소한 급식과 돌봄 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 있어. 파업 권리를 무조건 막자는 게 아니라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만들자는 거지. 근데 그 필수 공익사업 지정이라는 게 결국 파업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 지금까지 교섭이 안 된 이유가 예산 우선순위를 낮게 둔 거라면 파업만 제약하면 구조 개선은 더더욱 멀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급식과 돌봄이 공공서비스라면 오히려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상향시켜야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건 맞지. 하지만 교육청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 기본급을 공무집과 동일하게 맞추고 방학 중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하면 교육 재정 구조 전체를 손대야 해. 그리고 모든 직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데 왜 급식 직군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냐는 형평성 이슈도 있어. 형평성 논리는 이해하는데 급식과 돌봄은 학생 생존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야. 그리고 지금 처우는 단순히 조금 낮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임금이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으로 책정된 사례까지 있다니까. 방학 중 소득이 70% 이상 줄어드는 직업이 공공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보긴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양쪽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예를 들어 방학 중 임금은 근속연속성 기준으로 일정 비율 보전, 대신 급식 체계는 지역별 공동조리센터나 위탁을 통해 위험노동 요소 줄이기, 그리고 파업 시 최소 인력 유지 조항을 법제화. 이런 식으로 아이들 피해 최소화하고 처우 개선이 같이 가야 해. 그 접근 좋은데 위탁은 조심해야 해. 외주화되면 더 저임금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 커. 해외 사례 보면 급식 민간 위탁 이후 단가 낮추고 노동 조건 더 악화된 곳 많아. 나는 오히려 정규직화, 직영 확대, 안전설비 투자 쪽이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봐. 그럴 수도 있지. 결국 문제는 돈과 구조 문제야. 나는 파업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학생들이 직접 피해받는 형태로 이어지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고. 동의해. 파업이 언제나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 다만 지금까지 파업이 반복된 건 그만큼 해결이 지연되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결국 필요한 건 국가 차원에서 예산 구조를 재편하고 방학 중 임금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위험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공공투자. 이게 없으면 아무리 파업 방식을 제안해도 문제는 반복될 거야. 급식 근로자들의 파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